자, 예해 2.1. 예해 2.1 익숙한 숫자죠. 당사자 간의 활동 내지 의무 사항에 국한해서 조건 또는 사정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예해 2.1이에요. 이거는 참 이게 보조금 쪽에다가 사례를 주면서 예해 2.1을 주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 20점짜리 정도로 내기 딱 좋은데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신기해요. 우선은 조건 또는 사정과 관련된 것만 보고 여기서 검토를 총 3가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배우고 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지급 가격이랑 법정 가산 요소 배우고 나서 다시 올 거예요. 이렇게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랑 B랑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전기차를 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수출국, 그러니까 여기가 수출국이 되고 여기가 수입국이 되겠죠. 수출국 정부가 이 전기차 판매하는 애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정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막 이렇게 수출 판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판매하는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뭐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A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줘요. 왜냐하면 주로 이런 게 어떤 혁신적인 제품 그러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 정부가 얘한테 더 열심히 팔아라. 더 열심히 수출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휘어잡아보자. 우리나라가 전기차 강국이 되어보자 라는 목적으로 이 친구한테 돈을 막 쥐어줘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내 호주머니가 빵빵해지니까 원재료도 조금 더 막 살 거고 연구개발비도 막 더 쓸 거고 더 좋아지게 직원들도 좀 더 고용할 거고 복지하는데 돈 좀 쓸 거고 애들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차 수출 업체한테도 좋고 수출국 정부한테도 좋아요. 서로 좋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보조금을 이 전기차 업자한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만약에 전기차를 수출을 한 100원 정도에 할 생각이었어요. 여기에는 자신의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판매 및 관리비도 들어갈 거고 본인의 마진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수출국 정부가 한 대, 지금 내가 한 대에 100원으로 팔 생각이었는데 대당 한 2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자기가 만약에 이 100원 중에 50원이 내가 쓰는 판매 및 관리 비용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20원을 찔러주니까 이게 좀 비용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이 50원을 실질적으로 지출을 한 게 아니라 얘한테 20원을 받아 챙기면 나는 한 30원 정도 지출을 한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 왜 주냐면 이런 효과를 통해서 너 가격 좀 깎아라. 좀 더 싸게 팔아라. 내가 돈 좀 주잖아. 너 쓸 돈을 내가 좀 줬지. 그러면 그런 거 판매 가격에 조금 반영시키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깎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국가들이 더 살 거란 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용역 서비스, 우리 관세사들이 하는 게 용역 서비스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최고예요. 품질이 비슷하면. 자,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이 수출자에 정부가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싸게 팔 수도 있겠죠. 가격을 조금 낮춰서. 우리는 지금 관세평가 물품의 온전한 가치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원래 이거 100원이 온전한 가치고 난 원래 100원에 팔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수출국 정부가 이 보조금을 주니까 얘한테 이 가격이 지금 80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품의 온전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나? 지금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어떠한 상황이 있죠. 그리고 얘네 둘 간에 약속이죠. 보조금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 얘가 한 대를 팔면 너는 무조건 20원을 줘야 된다. 이 두 당사자 간에 의무사항이 생기죠. 내가 한 대를 팔면 A가 수출국 정부는 반드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래 가격이 100원에서 80원. 뭐 임의의 가격이긴 하지만 이 100원이 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 보조금을 고려하면서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그냥 80원. 보조금에 의해서 내가 보조금을 수령받는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최종 판매 가격이 80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수출자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라는 사실관계 때문에 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은, 이 80원이라는 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냐라는 검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건 또는 사정 검토할 때 판단 기준은 당사자 간의 활동 내지 의무사항이었어요. 당사자는 누구였죠? 당사자? 거래 상대방들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판매자와 구매자, 이 둘 간의 활동 내지 의무사항으로 인해서 거래 가격에 영향을 받아야지만 조건 사정을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수출국과 판매자 간의 보조금 지급은 누구 간의 의무사항이죠? 수출국 정부와 판매자 간의 의무사항이죠. 당사자 간의 활동 내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 둘 간의 의무사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 또는 사정 검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간단하죠. 당사자는 구매자와 판매자다. 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활동 내지 의무사항은 수출국 정부와 수출자 간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조건 또는 사정을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이게 간접 지급액이냐, 우리 실제 지급 가격, 요것도 한번 검토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법정 가산 요소, 법으로 정하고 있는 6가지 가산 요소, 이렇게 3가지 총 검토가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 이거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이 2가지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보겠습니다. 대체로 수출 보조금 혹은 수출 장려금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 제조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연인, 법인 혹은 행정기관에, 지금 첫째 줄부터 쭉 보고 있어요. 여기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경제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무역 정책의 수단이다. 지금 수출 보조금 및 장려금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죠. 정의는 여러분 웬만하면 똑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벌써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보조금 처리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게 좀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 WCO 차원에서. 첫째로 결정할 점은, 즉 첫 번째로 검토할 점은 보조금을 받은 가격이 제1조에 따라 거래 가격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수용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볼 때 1조 1항에서 정하는, 여기까지 굳이 보지 말고 여기다. 여기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보조금을 판매 또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냐, 이것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그들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그 둘 간에 뭔가 커넥션 혹은 뭐 이상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건데, 이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결국 조건 또는 사정은, 여기 핵심,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무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끼리의 일로만 봐야지, 지금 이거는 수출국 정부와 수출국 간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판매가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조건 또는 사정, 즉 1조 1항 B가 조건 또는 사정이거든요. 이 조항이 단순히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이 조항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면 뭐예요?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실제 지급 가격과 법정 가산 요소 검토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해 2.1에 따르면 조건 또는 사정이라 함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활동 내지 의무 사항으로 국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게 정형적인 멘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셔야 할 전형적인 판단 기준 멘트. 국한하여 해석한다.